안녕하십니까. 꿈을 심는 치과 윤경훈입니다. 네, 이제 벌써 그 11월 중순이 됐네요. 올 2020년도 정말 저도 마찬가지로 아마 방송 보신 선생님들 대부분 다 많이들 힘드셨을 건데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잘 마무리하시고 정말 좀 더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그동안 그 발치식 식립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그 발치 즉시 식립을 하면서 이제 GBR을 해야 되는 경우, GBR에 대한 발치와의 GBR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이제 트랜스 뮤코잘 GBR 혹은 그 난서워지드 GBR 이미드 임플란트가 되겠고요. 이때 이제 GBR이니까 멤브레인을 사용할 것이고요. 그때 주로 이제 T 메쉬 멤브레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그 양이 많아져서 이제 두 번에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파트 1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그 앞에 몇 번의 강의에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바치식 심리 임플란트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대부분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토와 그다음에 스콜라의 이론을 나름대로 그냥 제가 바탕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첫 번째로 클래스 1 케이스 같으면 이제 그 플랫리스 서저리와 그다음에 심플 번그라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이제 사백성 골격성이 잘 있거나 아니면 그 흡집골에 열개가 있더라도 그 열개가 적은 경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인접치와 자연치의 인터프록시말 본들의 높이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를 클래스 1이라고 하고 이건 플랫리스 서저리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랩을 여는 것이죠. 근데 이제 플랩을 열어서 이제 발치와의 골결선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침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임플란트 주변의 결선 부위들이 이제 이렇게 셀프 컨테이닝 비트의 형태를 이루는 것이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혹은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끔은 이제 이렇게 발치와를 의도적으로 리치 스플리팅을 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셀프 컨테이너 비트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심플 본그라프로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플랩을 열고요. 근데 이제 고율성이 좀 커서 그 셀프 컨테이너 비트를 얻을 수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GBR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주로 그 난서머지 GBR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범위한 골 결손으로 인해서 그 딜레이드 타입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악 전치부라든지 이럴 때 이제 연조직 이식들을 동반한 그런 심미위 부위의 수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그 발치 즉시 식립 클래스 3에 해당하는 플랩 서저리와 함께 난 서머지드 GBR 그리고 이제 그 클래스 4의 딜레이드 임플란테이션 타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용어들이 좀 있고요. 이것도 이제 앞에 강의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리뷰를 위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HDW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Horizontal Defect Width라고 해서요. 이제 뭐 개념적으로는 그냥 바칼 플레이트 디선시의 그 양이라고 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HDW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HDD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Horizontal Defect Depth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갭 디스턴스, 그러니까 임플란트와 바칼 플레이트 사이의 거리가 의미하는 그 갭 디스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Vertical Defect Height, VDH, 수직적인 깊이를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주로 이용을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뭐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다 아시는 그러한 발치직지 식립 임플란트의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거리를 HDD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만약에 바칼 플레이트 디선시가 있다면 HDW 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좀 쉽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HDD가 좋은 것이고, 그래서 얘는 좀 가능하면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이 HDW는 나쁜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줄여주는 것이 좋다. 이제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이 셀프 컨테이닝 디펙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발치와에서 의미하는 셀프 컨테이닝 디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여기가 HDW를 나타내는 이 디선시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CT로 따지면 이제 사지탈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지알, 디스탈, 선생님들께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에 나오는 것은 이제 HD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쪽이 바칼, 이쪽이 링구알이 되겠습니다. CT로 따지면 코로날 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 식립을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다면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면 이 정도의 높이에서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었다면 이때는 우리가 보통 HDW, 그러니까 바칼 플레이트 디선시는 이런 논문에 의하면 70% 정도에서 이렇게 그 V쉐입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윗부분이 넓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HDW가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HDD는 이렇게 작은 형태의 식립 깊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HDW가 HDD보다 큰 형태의 이제 임플란트 식립이 되고, 이때는 여기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본을 채운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 윗부분에 있는 본들은 다 흘러내릴 가능성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셀프 컨테이닝 디펙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GBR을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신기 깊이를 좀 깊이 가지고 간다면 이때는 이제 HDW가 줄어들게 되는 양상을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HDD는 이렇게 식립 깊이가 조금 깊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갭에 임플란트 본을 채운다면은 이것은 이제 흘러내리지 않고 여기를 이제 유지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셀프 컨테이닝 디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HDW 갭 디스턴스 저기 바칼 플레이트 디선시는 식립 깊이가 깊어질수록 조금씩 작아진다. 이것이 이제 대전제가 되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임상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면 만약에 이와 같은 이제 바칼 플레이트 디선시가 있다면 임플란트를 이제 이렇게 식립을 해준 것이죠. 이렇게 식립을 해줬다면 이 거리가 이제 HDD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리가 HDW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HDW가 큰 이런 형태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냥 내추럴 힐링을 시키게 되면 이와 같이 스레드가 노출되는 디선시 형태의 이제 힐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가 이렇게 식립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바칼 포리티 디스턴시가 커서 이렇게밖에 안 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그라프트를 하고 GBR을 이제 해주는 것들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와 반대로 이제 이와 같은 뭐 비슷한 크기의 디스턴시가 있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이런 식으로 식립을 해서 HDD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HDW가 작은 이런 형태로 이제 HDD가 큰 형태로 이렇게 식립이 되어진다면 그냥 내추럴 힐링을 시켰을 때 보면 이제 임플란트 주변으로 본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차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경우를 이제 셀프 컨테이닝 디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치식 식립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식립 위치와 깊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그래도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HDW가 크다, 앞에서 보신 그림들 중에서 첫 번째 그림처럼 그런 경우라면 이제 멤브레인을 사용을 해서 GBR을 해주는 것이 맞고요. 이것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따지면 클래스 3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HDW가 더 크거나 아니면은 동일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셀프 컨테이닝 디펙으로 간주를 하고 이제 멤브레인 없이 심플 본그라프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따지면 클래스 1 내지는 클래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 기준은 이제 닥터 하야시와
그 다음에 이제 닥터 모리타가 이제 2005년에 발표한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증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는 그 이제 상악 전치부 11번, 21번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인사이시브 너브가 이제 굉장히 그 넓어서 이제 이것들을 제거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플랩을 열게 되었고요. 그 2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HDD가 좀 큰 상태로 이렇게 수술이 되어서 심플 본그라프트만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11번 같으면 이제 바칼 플레이트의 디선시가 좀 커서 HDW가 큰 상태로 이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본그라프트를 하고 이제 멤브레인을 사용해 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그림을 조금 압축을 시켜놨는데요.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리오에 의해서 이제 치아의 모빌리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발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본그라프트를 하기 위해서 상악 전치부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 버티컬 인시전을 포함한 자연 치아의 라인 앵글, 인접 치아의 라인 앵글을 포함한 이런 버티컬 인시전을 주고 플랩을 넓게 열었습니다. 술전 CT를 좀 보시면 이제 11번 부위에 이와 같은 형태의 바칼 플레이트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21번 같으면 바칼 플레이트도 보여지지만 이와 같이 이제 인사이시브 캐널이 굉장히 큰 그 하방에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플랩을 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인사이시브 너브를 갖다가 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인사이시브 너브가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이제 제거를 하든 아니면 이제 한쪽으로 밀쳐서 본그라프트를 하든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거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너브를 제거를 하고 이제 이와 같이 인사이시브 캐널이 굉장히 크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21번하고 이렇게 팔라탈에서 개통이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이와 같이 식립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바칼 쪽에서 보면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두 가지 그림을 보시면 이제 21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1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이 HDD의 거리가 대략 뭐 한 3mm 정도 될까요? 3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면에서 본 HDW. HDW는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한 그 레벨에서의 HDW를 말하는 것이죠.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한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HDD와 DW가 비슷했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멤브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심플 본그라프트만 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두 그림은 이제 11번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임플란트가 이렇게 식립이 되었고요. 이 경우에 보면 이제 DD가 이렇게 되게 작고요. 한 1, 2mm 될까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D선씨가 컸기 때문에 HDW는 굉장히 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HDW가 크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GBR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발치와에 이렇게 D선씨가 큰 경우에 뭐 선생님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실 임플란트 식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메지알과 디스탈에 남아있는 이런 본 하우징 내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아무리 GBR을 하더라도 본 하우징을 벗어나면은 이제 본이 잘 안 된다는 걸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21번 쪽에는 이렇게 심플 본그라프트를 하였고요. 21번 쪽에는 GBR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본그라프트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하게 되었죠. 발치와에서 이런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고 디스턴시도 많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환자분은 이렇게 당연히 많이 붓습니다. 상악 특히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플랩을 많이 열면 상당히 많이 붓고요. 대략 한 6개월 지났을 때 임플란트 주변에 엑스레이, CT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힐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컨 OP를 통해서 플랩을 열어봤고요. 뭐 임플란트 주변의 본들은 현재까지는 비교적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롤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이제 서브 티슈를 약간 보강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시 보철물을 이와 같이 장착을 해서 이제 연조직 힐링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초진 사진과 비교했을 때 조금 나아진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이제 그 임시 보청물 장착 시 임플란트 주변의 보온들이 되겠습니다. 보온 레벨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은 수로 한 9개월 정도에 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제 임플란트 사이에 이제 파필라가 잘 이제 자라 들어오지 않아서 약간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파필라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제 좀 기다려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이 대략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필라가 다 차지는 않고 아무래도 자연치와의 파필라 보다는 자연치 사이의 파필라보다는 이제 임플란트 사이의 파필라는 아무래도 조금 한계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HDW가 큰 경우에는 이제 GBR을 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발치와에 식립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전반적인 내용들이 되겠고요. 이제 오늘 강의에 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우리가 발치화를 GBR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GBR을 하게 되면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하게 되는데 그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난서브머지드 GBR, 뭐 다른 말로는 이제 트랜스뮤코잘 GBR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티메쉬를 사용을 하고 저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프리커브드 된 뭐 이제 지금 메가젠에서 나오는 그 아이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이유와 그다음에 주의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결국은 발치와의 GBR이고 또 티메쉬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차폐막 노출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치법과 또한 이제 그 노출이 이제 수술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두 가지 내용은 오늘 파트 1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두 가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그 발치와 GBR의 이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생들께서 대부분 아실 텐데요. 그 GBR을 하면은 이제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걸 이제 발치와에서 시행을 했을 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이제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논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이제 광범위한 고릅수로 발치와의 GBR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하게 되면 약 한 40에서 50% 정도의 차폐막의 노출을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논문들도 있고요. 그 맨스돌프 같은 경우에 그 발치 즉시 식립을 하고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해서 이제 그 GBR을 한 경우에 차폐막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이제 지연식립 그러니까 딜레이드 타입의 서저리를 한 케이스 그러니까 연조직이 다 덮여 있는 이후에 수술한 것들에 비해서 약 한 3배 정도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는 이제 발치와 보존술이긴 하지만 뭐 술식 자체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발치와에 이제 그 고리식을 하고 티타늄 차폐막을 쓰고 난 다음에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시행한 경우에 약 한 47% 정도의 그 차폐막이 조기 노출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기 노출이라 하면 이제 2에서 6주 내 노출을 말하는데요.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노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베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치식 식립을 하고 멤브레인을 이제 EPTFE 멤브레인을 사용을 하였을 때 그 약 한 49개 증내에서 20개 증내의 차폐막의 노출을 보고하였었죠. 그래서 이것 또한 대략 한 40% 이상의 그 발치와에서의 멤브레인 노출을 이제 보고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발치와의 GBR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애를 많이 써봤는데요. 그 막의 노출이 뭐 앞에 보고된 그런 퍼센테이지 정도로 이렇게 뭐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계수를 해본 건 아니지만 어, 그런 정도의 이제 느낌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힐링 사이트에 비해서는 차폐막 노출이 이제 굉장히 높은 빈도로 일어날 수 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대부분 동의를 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이제 발치와의 GBR을 만약에 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제 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증례는 이제 발치와 1차 봉합의 실패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환자분이 이제 이렇게 내원을 하셨고요. 이제 전치부에 임플란트를 지금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13번부터 시작을 해서 15번까지는 브릿지고 16번은 이제 그 자연치 상태로 있었는데 이제 이 전체가 이제 모빌리티가 있고 이와 같이 염증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술전 그 상태고요. 예,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제 13번, 14번 쪽에 이제 그 13번에 이제 주변에 본 그 흡수도 많이 일어나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16번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에피칼 쪽에 약간의 본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13번 이제 전체를 다 발치를 하고 13, 14, 그다음에 16, 17번 여기는 이제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파노라마가 조금 늘어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 사정상 일단 13번, 14번을 먼저 수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전 사진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13번 임플란트 주변으로 이제 바칼 플레이트가 이렇게 요쯤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4번은 이제 그 무채악 상태였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뒤쪽으로 넘어갈수록 15번 쪽으로 넘어갈수록 이제 골파계 양상을 보이는 그러한 CT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발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치를 한 상태에서 이제 플랩을 열은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그러한 그 이제 그 감염 발치와에서 연조직 컨트롤 프로토콜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감염되어 있는 연조직을 철저하게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본들에 이제 그 긁어 주어 가지고 이제 브리딩을 갖다가 프레시한 브리딩을 좀 유도를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TC 서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헥사메딘 같은 걸 이제 이리게이션을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처치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이 이제 13번과 14번 쪽에 임플란트 드릴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번과 14번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고요. 이제 13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디선시가 있었지만 식립 깊이를 좀 조절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셀프 컨테이닝 디펙을 만들어 줄 수가 있었고요. 이제 14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디스탈 쪽으로 이제 본 흡수가 많이 일어나서 이렇게 스레드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번에는 이제 13번에는 심플 본그래프트를 시행을 하였고요. 14번 부위에는 이제 본그래프트와 함께 이러한 그 차폐막 그 티타늄 메쉬를 이용한 차폐막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그 봉합을 해 주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1차 봉합을 발치와에서 시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려운 점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이걸 당겨와야 되지 않습니까? 발치와는 이렇게 그 폭이 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을 당겨와야 되기 때문에, 플랩을 릴리즈는 양이 이제 좀 많아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텐전 프리한 이제 그 봉합을 하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제일 이제 어려운 점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 플랩을 갖다가 어프로시메이션 시키는 것들, 플랩을 갖다가 이렇게 끝과 끝을 맞추는 것들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발치와는 이제 그 에피세리움들이 이제 sulcus 에피세리움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위들은 이제 에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양 끝단이 이렇게 프레쉬하게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라주기도 해야 되고요. 뭐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치와기 때문에 이제 이쪽 끝과 이쪽 끝을 갖다가 이렇게 무 자르듯이 탁탁 맞추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양끝단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플랍 어프로맥션이 이제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1차 봉합의 어려움들을 갖다가 이제 일으키는 주 요인이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식립은 이제 이렇게 되었고 여기에 이제 차폐막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CT상에서 보면 이제 임플란트 주변으로 본들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이 이제 차폐막이 있는 그러한 수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실밥을 풀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운드 데이슨시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이제 좀 텐전도 좀 있었던 데다가 이제 그 어프로시메이션이 이렇게 좀 잘 그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발치와에서 이제 우리가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했을 때 이제 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점의 대표적인 경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한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제 이러한 그 세컨더리 인텐션에 의한 그 이제 힐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아서 이제 감염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티타늄 차폐막을 쓰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한번 노출이 되거나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다시 덮이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이때는 이제 그 상악이고 플랩 두께도 좀 두꺼웠고 비교적 양들이 좀 플랩의 양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제 16번, 17번 부위의 수술을 위해서 이제 다시 이제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1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본들이 생성되어 있었고요.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들이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제가 계획했던 만큼의 본이 생성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컨 서저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사이너스 리프트를 크레스탈 어프로치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수술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세컨 서저리 했을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13번, 14번 사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CT가 이제 이게 옛날 CT라서 조금 희미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13번 주변의 임플란트 주변의 본들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14번 부위에 이제 본그раф트를 한 이쪽 부위에도 어느 정도 본들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 지금 임상 사진이 없어서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최종 보철이 마무리가 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13번, 14번 1년 3개월 정도까지 주변의 본들이 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발치와에서 이제 GBR을 하는 경우에 이제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이제 제시되는 것들이 이제 저는 이렇게 난서머지드 GBR 그러니까 트랜스 뮤코잘 GBR의 방법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뒤에 이제 케이스 몇 케이스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트랜스 뮤코잘 GBR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논문은 그 이제 발치직시 식립과 그 다음에 이제 페이셜 보온에 디펙트가 있는 경우에 상악 전치부에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서 이제 그 1년 정도 팔로우업을 한 임상 그 스터디 논문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COIR에 발표된 논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보시면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비알 플레이트에 이제 디펙트가 있다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닥터 부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리 임플란테이션을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 6주에서 8주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랩 서저리 발치를 하고 플랩 서저리를 하고 GBR을 서머지드 형태로 이제 해주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논문의 저자들에 의하면 대략 한 3번 정도의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 그리고 이제 이후에 연조지 플라스티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저자들은 똑같은 상황, 발치 그리고 페이셜본에 디펙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디어트 임플란트와 함께 그 플랩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GBR을 해주면서 난서머지드 힐링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서머지드 GBR 형태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발치와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과 소프티슈 플라스티를
이제 한 번 수술로 이제 가능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치료 시간을 단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수술 횟수도 감소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보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수술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내원을 하셨고요. 그 크라운과 루트 쪽으로 리니어 프랙처가 있어가지고 발치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플랩을 열어보니까 이와 같이 바칼 플레이트의 디선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번그раф트를 하고 이제 멤브레인을 사용을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트랜스뮤코잘 GBR을 시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난서머지드 형태로 이제 힐링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힐링이 일어났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이제 11번에 이제 이와 같은 그 이제 그 보철물들을 만들어 줬고요. 임플란트 주변에 이렇게 본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대략 한 45개의 임플란트 케이스를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임플란트 식립 직후의 본의 양상이고요. T4이 그렇고요. 이제 T4 같으면 이제 이것은 대략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임플란트 주변의 본들의 양상들을 비교를 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살펴보면 이제 약 1년 정도의 그 팔로우업 기간이었고요. 45개의 임플란트 중에서 100% 서바이벌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전치부니까 이제 파필라 레벨도 이제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파필라 소프티슈의 리세션 같은 경우에 뭐 0.5, 0.41, 0.31 정도로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셜 보험 그раф트를 한 보험 그раф트의 그 두께의 감소를 보면 한 6군데 임플란트 주변에 6군데 측정을 했는데 0.94부터 시작을 해서 한 0.41 정도까지의 이제 흡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핑크 에세릭 그 스코어 PAS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뭐 대략 제가 알기로 8 정도 이상이면은 이제 그 임플란트 주변의 연조직들이 이제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략 평균적으로 한 10.5가 나왔으니까 이제 비교적 괜찮은 결과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난서모드 지배를 했을 때 이제 멤브레인의 익스포저라든지 아니면 그 이제 어떤 다른 문제들을 좀 일으킨 경우를 살펴보면 총 45개의 그 케이스 중에서 28케이스는 이제 좋은 이제 힐링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62% 정도는 괜찮은 힐링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난서브머지드 GBR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한 5케이스 정도가 있었고요. 그 퍼센테이지는 한 10% 내외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3케이스 정도에서는 이제 엑스테이션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2케이스 정도에서는 이제 염증 양상을 보였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도 그 우리가 이제 항생제를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는 이제 비교적 이제 힐링이 잘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파필라 레벨이 이제 1년 정도 지났을 때 뭐 이런 정도의 리세션을 보였다. 비교적 괜찮은 결과를 보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임플란트 주변의 본의 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mm 이하로 이렇게 비교적 양호한 고래 흡수 양상을 보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고찰 디스커션을 좀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이미디엇 임플란트를 GBR과 동시에 시행을 하였을 때 난서머지드 GBR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그 운드 힐링이 잘 나빠지는 경우가 이제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그 운드 힐링이나 혹은 뭐 이제 차폐막이 노출이 되거나 이제 염증이 생기는 비율이 대략 한 11% 정도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하는 경우와 지금 같은 물론 하나의 논문이기는 하지만 그 이제 난서머이드 지배를 하는 경우에 대략 한 4, 50%의 그 차폐막 노출에 비해서 한 11%뭐 이제 다른 논문에는 한 25%까지 보고하는 논문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이제 GBR에 의한 문제점들을 이제 그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그 경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미디어 임플란트와 함께 플랩을 열고 GBR을 난서머지드 힐링 형태로 하였을 때 이제 가치가 있는 밸류 오브 란 트리트먼트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헌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난서머지드 GBR이 이제 비교적 괜찮은 결과를 보인다고 하면 그 이것을 이제 서머지드 GBR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한 GBR과 비교를 했을 때 혹은 서머지드 힐링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어떠한 결과를 보일 것이냐 하는 그러한 비교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랜스뮤코잘 그 이제 이것은 난 서머지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머지드 힐링에 이제 비교를 한 그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아마 2012년도에 COIR에 발표한 논문이 되겠는데요. 총 그 52개의 그 이제 오그멘테이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개의 환자분들은 그 이제 서머지드 힐링을 이제 취했고요. 25명의 환자에 있어서는 난 서머지드 힐링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년 정도 팔로우업을 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이제 힐링의 형태가 꼭 GBR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그라프트만 해서 이제 서머지드나 난 서머지드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골이죠. 그 다음에 자가골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본 대체제를 섞어서 이제 멤브레인을 쓰지 않고 서머지드와 난 서머지드 형태로 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멤브레인을 쓴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멤브레인을 쓴 케이스는 대략 한 30케이스 정도 되고요. 그 멤브레인을 사용한 것은 주로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 바이오가이드라든지 오식스, 그 외에는 이제 뭐 이런 다른 논문들, 다른 그러한 그 오스테오바이오렘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제 그 멤브레인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셀루라 더마 매트릭스 다시 말해서 알로덤을 갖다가 이제 한 케이스 사용한 그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조금 살펴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글씨가 좀 깨알같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그 이제 서브머지드 그룹에서는 이제 서브머지드 그룹의 자체에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한 것이죠. 12개월 지났을 때 고래 흡수량과 24개월 지났을 때 고래 흡수량을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가 대략 한 0.16 정도가 마이너스 0.16 정도가 되었고요. 이 차이가 이것은 이제 통계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머지드 그룹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골이 유의성 있게 좀 더 녹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 서머지드 그룹에서도 이제 12개월과 24개월을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대략 한 0.08 정도가 되고요. 수치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것 또한 이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난서머지드 GBR 그룹 자체 내를 비교를 했을 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래 흡수가 통계적 유의성 있게 흡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오늘의 관심사인 그 이 서브머지드 그룹과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뮤코잘 난서머지드 그룹을 따로따로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서브머지드 그룹의 12개월과 난서머지드 그룹의 12개월을 비교를 하게 되면 그 차이가 0.09 정도의 흡수량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4개월과 그 또한 여기 24개월을 비교를 했을 때 보면 그 차이가 한 0.17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치는 여기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통계학적으로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그 유의성이 없다. 이제 이렇게 그 논문에서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머지드의 힐링 그룹과 난 서머지드 힐링 그룹의 그 이제 고래 흡수에 있어서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두 개의 서지컬 메소드에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험뿐만 아니라 그 이제 그 연조직 부분들도 좀 살펴보면 그 PPD, 포켓 프로빙 뎁스라든지 그다음에 BOP, 블리딩 온 프로빙, 그다음에 칼이죠. 키 클리니컬 어태치먼트 레벨 이러한 것들도 이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는 거죠. 차이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머지드 힐링 그룹과 난 서머지드 힐링 그룹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이제 그 디펙트의 크기는 평균으로 따지면 그, 그 폭이 한 3.2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트가 2.3, 2.4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 정도의 아마 크기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 이제 라지 데비에이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큰 디펙트도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이 이제 서머지드 힐링과 그다음 트랜스 뮤코자 난 서머지 힐링 사이에 어, 그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페리오돈탈 그 페리 임플란트 본 그라프트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제 우리가 그 난 서머지든 그룹 힐링이든 이제 서머지드 프로토콜이든 둘 다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가능하면 이제 서머지드를 할 이유는 별로 없다. No need to 서머지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발치와에서 이제 지배를 하는 경우에 이제 조금 더 힐링 사이트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선생님들 많이들 아시고 계시지만 이제 이러한 발치와 힐링 커패시티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지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지배의 결과들이 조금 더 이제 나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본그라프트가 물론 이제 발치와의 그 이제 벽들이 이제 무너져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발치와의 기본적인 그 볼륨이 있기 때문에 그 본그라프트가 이제 그 어떤 본 하우징 내에 들어가는 것들이 힐링 사이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발치와에서 난서머지드 힐링을 그리고 난서머지드 지배를 하였을 때 이제 그 괜찮은 결과들을 보일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증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구치부에서 이제 난서머드 GBR 아이젠을 이용한 증례가 되겠고요. 이제 발치 즉시 클래시피케이션 3가 되겠습니다.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내원을 하셨고요. 이렇게 루트 캐리어스가 심해서 이제 발치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CT를 보면 이와 같이 디스탈 쪽에서는 이 메지알 쪽에서는 이와 같이 이제 그 바칼 플레이트의 노출이 흡수가 좀 보여지고요. 그 뒤쪽 디스탈로 넘어갈수록 이제 이러한 그 바칼 플레이트는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심스럽게 발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진에 나오지는 않지만 페리오 프루브를 이용을 해서 이제 본 사운딩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본 사운딩을 하다 보니까 이쪽 그 메지알 쪽에서 이제 본 사운딩이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렇게 플랩을 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플랩을 열 때는 절개선은 가능하면 이제 인접 자연치의 그 라인 앵글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제 플랩을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접치 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것이 좋고요. 나중에 이제 그 슈처를 위해서 이제 그 플랩을 좀 당겨와야 된다면 미리 이제 바칼 쪽에 그 릴리징 인시전을 주어 두는 것이 2단계에서 주는 것이 조금 더 수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협적 골판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 메디알 루트와 메지알 루트와 그다음에 septum을 거쳐 가지고 그다음에 디스탈 일부까지 이렇게 그 흡수가 되어 있는 양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하기 위해서 드릴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임플란트는 이렇게 식립이 되었습니다. 사진의 각도가 조금 이렇게 틀어져서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HDD가 이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임플란트 식립 레벨에서 HDW가 한 이런 정도가 되어서 이제 HDW가 큰 그러한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GBR을 시행을 해주는 그런 술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케이스에서는 제가 이제 그 프리커버드 되어 있는 그 티메신 그 아이젠을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미리 이제 아이젠을 발치와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 좋고요. 이제 이때 조심을 해야 되실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이게 티타늄이기 때문에 그 이 끝부분이 이
그 반드시 예각으로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제 본하고 이렇게 컨택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좀 구부려 주시는 것들이 향후에 막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이젠의 시적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일단 제거를 했다가 그 이제 고리식재를 갖다가 충분히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고리식재와 이 아이젠의 그 사이에는 이제 공간이 없이 고리식재로 이렇게 꽉 채워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슈처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발치와의 크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힐링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랩을 밀착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플랩의 릴리징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릴리징을 좀 이 케이스에서는 해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랩을 어드밴스를 해서 이렇게 당겨와서 이렇게 힐링을 할 때, 만약에 이제 그 인터프록시멀 쪽에서 이제 연조직이 일부가 이제 이렇게 겹치게 되면은 이제 그 잘라줘서 그래서 제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플랩을 갖다가 잘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플랩이 이렇게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라든지 차폐막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이 호리존탈 매트리스 슈처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슈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부저의 그 레이어링 테크닉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좀 더 플랩을 견고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직후의 엑스레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티타늄 차폐막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루 7일 정도 지났을 때 CBCT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티타늄 메쉬가 이렇게 예각을 이루면서 본하고 컨택이 되는 이런 형태가 이제 차폐막의 노출을 좀 줄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7일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디선시가 보이긴 하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한 13일 정도 지났을 때도 약간의 디선시가 있지만 이제 많이 안정이 되어가는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치 아웃은 가능하면 조금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발치와이서 차폐막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한 2주경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3주까지도 이제 일부 그 스티치를 좀 남겼다가 이제 중요한 스티치는 이제 한 3주까지 유지를 했다가 풀어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와 같이 보철을 완성을 해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플랩을 조금 당겼기 때문에 이제 뮤코진지발 정션이 약간 이렇게 무너져 있는 그런 것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그 페리피칼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고요. 그럼 이것은 한 1년 5개월 정도 되었을 때의 임플란트 주변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들이 비교적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치부의 난서머지드 GBR 케이스를 한번 보셨고요. 이제는 그 정례 네 번째 정례는 이제 전치부의 난서머지드 GBR이 되겠습니다.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내원을 하셨고요. 이제 그 21번이 이제 모빌리티가 심한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예, 교환면 사진이 되겠고요. 이제 엑스레이를 페리피컬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 스페이스가 많이 넓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터프락시멀 본들이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CT상에서 보면 이와 같이 이제 바칼 플레이트가 많이 이제 흡수가 일어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T상에서 이제 바칼 플레이트가 얼마나 흡수가 되어 있는지를 그 예상하기 위해서 대략 이제 식립이 예상되는 깊이에서 이렇게 한번 커팅을 해보니까 많이 이렇게 넓은 4.83 정도로 굉장히 넓은 디선시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이제 플랩리스 수술은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이렇게 플랩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악 전치부에서 사실은 버티칼을 인시전을 주는 것이 썩 추천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플랩을 좀 당겨와야 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제 플랩을 이렇게 버티칼로 주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터프락시멀 쪽도 같이 연조직을 다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의 본 상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선생님께서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이와 같이 이 그 구개측이나 혹은 그 설측의 골판과 그다음에 이제 이 협측의 골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그러한 케이스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구개측이나 설측을 기준으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번그раф트를 해주고 이제 지비아를 해주는 것들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그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식립 깊이를 약간 깊게 가지고는 뭐 1mm 내지는 크레스트에서 1mm 내지는 한 2mm 정도 약간 깊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주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버티칼 어그멘테이션의 양도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크레스트에 있는 본들을 흡수를 조금 이렇게 컴펜세이션 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봉그раф트를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폐막을 대줬죠. 여기서는 이제 이게 조금 들려 있죠. 이제 이런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와 같이 그 난서브머지드 GBR 형태로 이제 수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앞에서는 이제 그 호리존탈 매트리스 슈처로 이제 마무리를 했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부저의 레이어링 슈처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제 봉합을 해 주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두 가지 테크닉을 사용을 하시면 이제 멤브레인이 이제 벌어지는 것들을 이제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면은 그 이제 그 닥터 부저의 논문, 95년도에서 발표된 논문에서 이제 그림을 발췌를 한 것인데요. 이와 같이 이렇게 링구알에서 들어가서 바칼 쪽에 있는 서브큐 쪽을 이렇게 플랩을 따서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링구알로 들어가서 여기를 이제 링구알에서 이제 매듭을 맞춰주는 혹은 이제 상악이라면 이제 팔라탈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이제 레이어 슈처 테크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사용을 하시면 이제 플랩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슈처를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이와 같이 이제 발치 즉시 식립을 하면서 이제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링구알 쪽에서 이렇게 플랩을 이제 그 슈처를 따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제 그 바칼 쪽에 있는 그 플랩에서 이제 호리존탈하게 이제 그 리드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통과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통과가 된 리드를 다시 이제 링구알 쪽으로 이제 통과시켜서 링구알에서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그 멤브레인들을 이렇게 눌러주는 그리고 이제 그 이 하방에서부터 이렇게 그 플랩을 갖다가 당기기 때문에 이쪽에 생기는 이제 그 데드 스페이스를 갖다가 좀 막아주는 효과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 그러한 이제 슈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악 전치부에서 이제 링구알 쪽에 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그 레이름 슈처를 갖다가 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케이스로 다시 돌아가서 이와 같이 이제 임플란트는 이제 식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CT상에서 보면 이제 임플란트 식립과 함께 이제 바칼 쪽에 광범위한 번그라프트가 있고 이제 멤브레인이 보여지는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보철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참 이게 그 오랄 하이진이 환자분이 늘 좋지가 않아서 제가 잔소리를 하지만 잘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사진이 지저분해서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보철 완성 시에 보면 이런 파필라들은 이렇게 한번 플랩을 열었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의 형태대로 이제 돌아오는 것들은 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많이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힐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이제 바칼 쪽에서의 두께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양호하게 잘 유지가 되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리비컬 엑스레이 상에서도 보면 임플란트 주변으로 본들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1년 정도 1년 1개월 정도 지났을 때 팔로업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파필라들은 이제 비교적 조금 더 성숙이 되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미드 페이셜 쪽도 뭐 연조직의 리세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전 사진과 비교를 했을 때 뭐 그렇게 많이 나쁜 결과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환면 사진이 되겠고요. 여기도 약간 꺼지는 양상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잘 유지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1개월 정도 지났을 때 CT를 보면 임플란트 주변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본그라프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가 되는 그러한 양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다섯 번째 증례로 이제 딜레이드 이미디어트 타입의 그리고 이제 난서모이드 GBR을 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내원을 하셨고요. 이렇게 45번근에 이제 그 페리오 프라브럼에 의해 가지고 치아가 이제 모빌리티가 굉장히 심한 그러한 그 4번 브릿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발치를 하고 나서 45번과 47번의 브릿지 형태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로 했고요.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조직들이 워낙 이제 여기가 광범위한 고릅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2달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조직이 많이 꺼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딜레이드 타입 같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6주에서 한 8주 사이 정도에서 이제 수술을 할 것을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치 후에 2달 그 내외의 의미가 이제 뭐냐면은 일단 그 연조직이 이제 힐링이 일어나면서 연조직 자체가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치밀한 그러한 그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략 한 2달 내외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째는 이제 연조직이 덮이기는 하는데 그것을 건드리면 이제 많이 찢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GBR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불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만약에 딜레이드 타입으로 수술을 하신다면은 한 2달 정도를 기다리셨다가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발치와의 힐링 커패시티에 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치와의 힐링 커패시티는 대략 한 그 발치 후 한 그 2달 정도, 그러니까 8주가 되겠죠. 8주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하면 대략 한 2달 전후에서 딜레이드 타입의 수술을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45번은 광범위한 고릅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47번은 뭐 비교적 양호한 고래 형태를 CT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랩을 열게 되면 이와 같이 45번은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이렇게 광범위한 흡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링구알 쪽으로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HDW가 굉장히 넓은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어, 제가 이거 잘못 적었는데 HDW가 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본그라프트를 하고 GBR을 해주고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그 난서머지드 GBR 형태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광범위한 그 고릅수가 있는 경우에 이제 수평적인로 이제 증대수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1차 봉합을 이제 많이 당겨서 하는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난서머지드 GBR을 하게 되면은 이제 비교적 용이하게 이렇게 이제 플랩을 닫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수술 직후에 페리피칼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CT상에서도 보면 이렇게 본들이 이제 그 차폐막과 함께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47번 임플란트 식립 직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보철은 한 3개월 정도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보철이 일어나게 되어 만들어졌고요. 이제 오크루잘 면에서도 이렇게 보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수로 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뭐 임플란트 주변으로 본들이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한 2년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팔로우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본의 리모델링이 잘 일어나서 크레스탈 쪽에서는 이렇게 코티칼 본들을 볼 수가 있고 임플란트 주변에서는 본들이 잘 유지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은 이제 6번째 증례, 마지막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난서모니드 GBR을 뭐 꼭 발치 즉시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힐링 사이트에서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이제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44번부터 해서 47번까지 이렇게 브릿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47번이 프랙처가 일어나면서 이제 브릿지가 탈락되어서 이제 환자분이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 보시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었고요. 이거 루트 쪽으로 이렇게 케러스들이 좀
진행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서 이제 47번을 발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46번과 47번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앞에 임상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46번의 본들이 굉장히 이렇게 흡수가 많이 일어나면서 리치가 굉장히 좁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mm 내외 정도의 그 리치 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47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칼 플레이트의 디선치가 약간은 보이지만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플랩을 열게 되었고요. 배치를 했고요. 47번은 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리치 스프리팅을 통해서 이런 토르와 같은 이런 그 리치 스프리팅 전용 피에조이지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용이하게 이런 이제 스프리팅을 할 수가 있고요. 하악 구치부 같이 이렇게 골질이 단단한 경우에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싱글 케이스 하나의 치아에서만 이렇게 스프리팅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호리존탈 커팅뿐만 아니라 이제 버티컬 커팅을 해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스프리팅까지 해주는 것이 이제 그 본을 벌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스프리팅을 해주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릴링을 해서 이와 같이 이제 47번도 디슨시보다 조금 더 깊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었고요. 46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스프리팅을 하게 되면은 이런 그 크리스탈 쪽에서 굉장히 스트레인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흡수가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한 1, 2mm 정도 좀 더 깊이 식립을 해주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47번 부위에는 이제 발치식 식립 임플란트 형태로 이제 심플 본그라프트를 해줬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힐링과 함께 그 이제 티타늄 메쉬를 이용한 GBR을 시행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브머지드 힐링 형태로 이제 마무리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 직후에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6번 같은 경우 수술 직후에 CT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들이 이제 그 그래프트가 되어 있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47번도 이렇게 임플란트 주변으로 본들이 이제 그래프트가 되어 있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철을 완성을 한 3개월 정도에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요. 교환면 사진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으로 케라티나이즈 진지바들도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보철 완성 시에 이제 파노라마 사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CT 사진이 되겠습니다. 46번 임플란트 주변으로 본들이 조금 얇아지긴 했지만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47번 같은 경우에도 주변의 본들이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그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테이크홈 메시지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치 즉시 식립에 있어서 클래스 3 증례, 다시 말해서 non-self containing defect, 그러니까 HDW가 큰 경우라면 이제 GBR을 시행을 해줘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트랜스뮤코잘 GBR 혹은 뭐 non-submerged GBR을 시행을 하는 것이 수로 이제 멤브레인의 노출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와 같은 이제 non-submerged GB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치와의 광범위한 고릅수 증례에서 수술 횟수와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서머니들 GBR과 비교를 하였을 때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뭐 저 개인적인 그러한 그 느낌들도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이러한 발치 즉시 식립을 하면서 트랜스뮤코잘 GBR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2달 이내에 수술을 한다면은 우리가 발치와의 힐링 커패시티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고령성에도 좀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